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금리가 올랐다는 말 뒤에 꼭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잖아요. 아니, 이자가 오른다는데 왜 내가 가진 자산 가격은 떨어진다는 건지?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이 알쏭달쏭한 관계의 비밀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무슨 복잡한 경제 용어 같은 건 잠시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도 괜찮아요. 아주 쉽고 직관적인 비유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채권이라는 단어는 잠시 잊어주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그런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정말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꾸준한 월세,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매년 1,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수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계산은 간단하죠. 연간 임대료 1,000만 원을 건물 가격 2억 원으로 나누면 딱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 대비해서 매년 5%의 수익을 얻는다. 바로 이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주변에 막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건물이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걸 사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건물 가격이 오르겠죠.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려드니까 시장 가격이 글쎄 3억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건물 가격이 3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한테 받는 연간 임대료 1,000만 원이 오르나요? 아니죠. 그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고정 수입은 절대 안 변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비싸진 건물을 3억 원에 새로 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받는 임대료는 똑같이 1,000만 원인데 자기가 투자한 돈은 3억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3.3%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건물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 건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 둘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건물의 원리 있잖아요.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완벽하게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채권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개념이 얼마나 소름 돋게 똑 닮았는지 알 수 있죠. 건물의 가격은 채권의 시장 가격이고요. 우리가 봤던 그 고정된 연간 임대료 있죠. 그게 바로 채권의 고정 쿠폰 이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임대 수익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채권 수익률하고 완전히 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서 쿠폰이라는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마치 건물의 고정 월세처럼 채권을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저희가 매년 이만큼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딱 약속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확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건물 가격이 주변 상황에 따라 변했던 것처럼 채권 가격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 변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경제 전체를 둘러싼 분위기, 즉 시장의 힘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가 막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 생각이 어떨까요? 야, 지금은 안전한 채권에 묻어둘 때가 아니야. 주식 같은 데 투자해서 한몫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채권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인기가 없어진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나시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즉 쿠폰 금액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결국 더 싼 가격에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되는 셈이니까 맞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런 헤드라인을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진짜 속뜻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투자자들이 다른 더 매력적인 곳으로 돈을 옮기면서 채권의 인기가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갔구나. 이렇게요. 이게 바로 전문가처럼 뉴스를 읽는 방법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딱 맞추면 모든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건 바로 시간. 다시 말해서 만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에 숨겨진 위험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특히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 떼일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진짜 위험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내가 채권을 딱 사고 났는데 그 후에 시장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것, 특히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연 2%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채권을 큰 맘 먹고 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연 3%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루만 늦게 살 걸 하면서 땅을 치겠죠. 순식간에 내가 가진 2%짜리 채권은 완전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지금 당장 팔고 싶다면 누가 이걸 제값 주고 사려고 할까요? 아무도 없겠죠. 결국 새로 나온 3%짜리 채권과 수익률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당신은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가격이 떨어지는 폭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만 남들보다 낮은 이자를 참고 받는 거랑 앞으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낮은 이자를 받아야 하는 거랑 그 기회비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긴, 즉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가 오를 때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깎아줘야만 겨우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기가 길다는 건 더 낮은 금리에 더 오랫동안 내 돈이 묶인다는 뜻이고요. 이건 곧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더 큰 가격 하락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와 채권 가격의 비밀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의 시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뉴스에서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소식을 접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